안녕하세요. 경영통계학 7주차 강의입니다. 저는 이범웅입니다. 7주차 첫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주로 이제 실습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 앞서 가지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척도 가운데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척도는 공분산이라는 걸 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는데, 공분산 값을 구해보면 두 변수 x와 y의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을 직선관계의 강약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변수의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제 상관계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상관계수 소개할 때 이제 피어슨의 표본 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상관계수 표본이냐 모집단이냐, 표본의 상관계수는 표본 상관계수라고 하고,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또 모집단의 상관계수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보통 쓰는 게 이제 표본 상관계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안해내는 학자, 피어슨이라고 하는 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피어슨의 표본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관계수는 영어로는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기호로는 RXY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Y라고 하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R하고 하첨자, 아래첨자, XY를 붙여가지고 이제 주로 씁니다. 그래서 두 변수의 표본 공분산을 두 변수 각각의 표본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구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RXY, 즉 표본 상관계수는 분자에 SXY 해가지고 두 변수의 표본 공분산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SX 곱하기 SY 해서 두 변수의 X 그리고 Y의 표본 표준편차 로 이제 분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XY는 SXY 오버 SX, S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관계수를 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관계수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걸 설명을 드렸지만은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이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 더 적지는 않고 아무리 커도 플러스 1보다 더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표본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두 변수는 완벽한 양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표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완벽한 음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이면 플러스 1이면 두 변수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가 1만큼 움직이면 1단위만큼 움직이면 다른 변수가 1단위만큼 움직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한 변수가 1만큼 움직이면 다른 변수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상관계수를 해석할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때는 강한 직선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약한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0에 가까운 값이 어느 정도여야지 0에 가까운 값이냐라고 하는 것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상관계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상관계수 값이 0하고 같으냐 그렇지 않으냐, 0하고 같으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좀 0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설 검정을 통해 가지고 또 0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다가 검증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MS 엑셀에서는 사실 이제 그 상관계수가 0하고 같은지 통계적으로 0하고 다른지 뭐 요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진 않는데요. 물론 수식을 가지고 뭐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증까지, 그러니까 0하고 같은지 같지 않은지까지도 한꺼번에 이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관계수를 해석하실 때 상관계수는 직선 관계의 정도만을 측정할 뿐이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강한 양의 직선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한 변수가 원인이고 나머지 한 변수가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상관계수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 변수가 어떤 것이고 결과 변수가 어떤 것인지 이제 가려낼 때는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인저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를 해가지고 그레인저의 인과관계 분석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게 아니라 여기 피어슨의 상관계수 가지고 할 때는 인과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 자료를 가지고 실습을 해봤죠.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이제 처음이라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 그렇게까지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 카운트 if 함수 가지고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상대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 작성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그 실습 자료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차까지 이제 실습 자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차에도 1시간 정도는 실습을 해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히 따라서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팀 프로젝트를 하죠.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그룹을 짜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표로 표현하고 하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된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이 통계 좀 작성하는 거, 뭐 표, 그리고 그래프 작성하는 거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또 하나 있죠. 나중에 이제 실습 자료와 관련된 시험, 실습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뭐 그 실습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봤던 거,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시험을 치르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잘 못하면 옆에서 이제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엑셀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하는 거 알고 계시면은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안을 띄워가지고 할 텐데요. 실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한글 파일로 제가 제공해 드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그리고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영통계학 실습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넓게 해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거 카운트 if 함수 가지고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대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거 이것도 이제 정성적 자료 1대 상대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맞죠? 정성적 자료. 정량적 자료의 상대도수 분포표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 작성하는 거. 요거 정성적 자료에서는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데 정량적 자료에서는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히스토그램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MS 엑셀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막대 그래프라고 또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성적 자료에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 작성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 정성적 자료인 경우에는 도수분포표 작성할 때 count if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있는데요. 정량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합니다. 강의한 18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엑셀로 넘어가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화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정량적 자료에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 작성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 탭에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시트를 나타내준 워크시트 나타내준 탭 보시면 도수분포표 그리고 히스토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자료라고 하는 이 워크시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뒤에 있는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제가 만들어 놓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요 지금 보시면은 정량적 자료 우리가 그 이제 회계법인 이제 뭐 회계법인의 그 회계 감사 기간 가지고 했었죠. 2년 회계법인의 20개 감사 기간 자료 가지고 이제 정량적 자료 도수분포표 설명드리고 히스토그램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정성적 자료 같으면 그 카운트 if 함수 가지고 한다는 했는데요. 정량적 자료는 이제 카운트 if가 아니라 프리퀀시 함수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프리퀀시 함수는 두 가지 자료의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어레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계급 상한의 배열, 그래서 빈스 어레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에 할 때 카운트 if 함수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한 셀을 찍어 놓고 했었죠. 그러니까 E2셀, 뭐 그때는 이제 D2셀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를 가지고 했는데 요 정량적 자료 같으면은 이제 계급 구간을 갖다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사 기간에 대한 계급 구간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10에서 14일, 15일에서 19일, 20일에서 24일, 25일에서 29일, 그리고 30일에서 34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제가 입력을 다 해놨지만 그리고 상한도 이 경우 같으면 첫 번째 계급 구간 같으면 14일이고 두 번째 계급 구간은 19일, 세 번째 계급 구간 24일, 네 번째 29일, 다섯 번째 34일이었어요. 이것도 계급 상한도 제가 여기서는 주어줬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수도 이 원셀에다가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count if 함수하고 다르게 이 frequency 함수는 셀을 하나만 지정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수 구하려고 하는 셀, 즉 E2서부터 E6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지정하는 건 뭐 간단해요. 그냥 이 E2 셀에다가 E2 셀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은 E2 셀부터 E 6셀까지 한꺼번에 이제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귀찮죠? 전에 같으면은 정성적 자료 같으면 수식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정량적 자료는 정성적 자료는 요 수식이라고 하는 탭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함수 삽입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수식에 함수 삽입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정량적 자료 같으면 정량적 자료에 그 프리퀀시 함수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요 줄에다가 입력 줄에다가 일단은 수식이니까 등호를 먼저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프리퀀시 해야 되는데 FR까지만 쳐주면 요 밑에 프리퀀시가 떠요. 뭐 풍선 도움말처럼 떠요. 그러면 그걸 더블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작게 나오는데 데이터 어레이. 요게 이제 자료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자료 네가 지금 저기 막 도수분포표 작성하려고 하는 로우 데이터 원 자료가 뭐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죠. A열에 있죠. 그래서 A2서부터 A21까지가 바로 자료 데이터 어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배열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A2서부터 A21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A2서부터 A21까지 즉 A2 땡땡 콜론 그리고 A21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빈스 어레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쉼표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빈스 어레이 빈스 어레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계급 상한의 배열입니다. 여기 상한 해놨죠. 그래서 14서부터 즉 D2 셀서부터 D6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괄호를 닫아야 되죠. 괄호 닫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했던 거, 즉 E2셀서부터 E6셀까지 한꺼번에 정해놓고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A2서부터 A21까지가 데이터 어레이, 즉 자료의 배열이고 D2서부터 D6까지가 계급 상한의 배열, 그래서 빈스 어레이 뭐 정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쉼표 넣고 괄호 닫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다음에 엔터만 누르는 게 아니라요. 엔터만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하고 왼쪽에 컨트롤 키 있죠. 키보드 보시면 그리고 쉬프트 한꺼번에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보셨죠? 도수가 한꺼번에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전에 카운트 if 함수 하고 할 때는 절대 주소를 뭐 해줘야지 좋다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우 같으면은 절대 주소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산정을 해주기,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거 별로 안 이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셀 서식 들어가서 뭐 숫자로 하고 숫자니까요. 그리고 뭐 천 단위 구분 여기서 뭐 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자료가 많으면 자료에 속한 관측치가 많으면 천 단위 구분해주고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보면 맞춤도 보시면은 일반 가로는 보통 일반으로 두고요. 자기가 알아서 MS 엑셀이 알아서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세로는 이제 가운데로 보통 둡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조금 더 이쁘게 나오고요. 요것도 뭐 열의 그 너비를 갖다가 좀 줄여주려면은 2열 다 설정해 놓고 여기 2라고 써져 있는 그거 누르면 한꺼번에 설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2와 F 사이에 커서를 위치하면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표시가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블 클릭해 주면은 도수 해가지고 좀 줄어듭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아,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좀 안 이쁘다라고 하면 그 위에 여기서 가로가 가운데 맞춤으로 가로가 지금은 가운데 맞춤이 아니거든요. 일반 맞춤이거든요. 도수만 가운데 맞춤이고 그래서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뭐 보기 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 가지고 정량적 자료에 도수 분포표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정성적 자료 할 때하고 다른 거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도수 구하려고 하는 거 모두를 한꺼번에 드래그 해가지고 정해 놓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E2셀서부터 E6셀까지 한꺼번에 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어레이 자료의 배열과 빈스 어레이 계급 상한의 배열 요거 이제 정해주고요, 지정해주고요. 물론 중간에 쉼표 점만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냥 엔터키만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그러면 한꺼번에 도수를 4, 8, 5, 2, 1 라고 하는 도수를 산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작성하셔야 돼요. 히스토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히스토그램 작성할 때 저는 그냥 여기 보시면 뭐 C, D, E 열 보시면은 두 번째 행에 그냥 그대로 10일에서 14일, 14일 4개 뭐 이렇게 4개 또는 뭐 4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6화는 이제 비워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C2서부터 E2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삽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삽입 눌러주면은 오른쪽으로 밀까 아래로 밀까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가 벌써 추천을 해주죠. 셀을 아래로 밀기. 아래로 밀어 하면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감사 기간하고 그리고 도수만 가지고 하면 돼요. 계급 상하는 표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C1서부터 CA까지, C7이 아니라 CA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셀을 갖다가
또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1서부터 C8까지 그리고 E1서부터 E8까지 정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 있는 제가 14하고 29 이 두 셀만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4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9 이렇게 하면 이 두 셀만 지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보시기에 안 그래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4서부터 34까지 다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14 눌러 놓으시고 그리고 34 있는데 그리고 쉬프트 키 왼쪽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34를 눌러주면은 그럼 D3 셀서부터 D7 셀까지 같이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같이 이제 설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C1서부터 C8까지 할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C8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쭉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1서부터 E8까지를 갖다가 지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삽입 가가지고 여기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 그 모든 차트 보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고 지가 알아서 또 묶은 세로 막대형을 추천을 해줘요. 난 그거 싫어. 그럴 때는 모든 차트 가가지고 뭐 세로 막대형으로 하는데 뭐 어떤 형태로 할까? 뭐 얘가 추천해주는 거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또 다른 걸 이제 선택을 하셔도 돼요. 누적 세로 막대형. 근데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그냥 보통은 추천 차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 해놓을 수 있고요. 뭐 원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거 묶은 가로 막대형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갖다 우리는 정량적 자료일 때는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줘요. 정성적 자료일 때는 막대 그래프라고 불러주고요. 뭐 흔히는 그냥 여기서처럼 MS 엑셀처럼 그냥 막대 그래프라고 보통 다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것도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 보면 뭐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조금 이프장한 것도 뭐 제시를 해주고 그러죠. 그냥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이거였으니까 이걸로 이제 놔두고요. 정말 뭐 아니면 그냥 원래가 뭐였죠? 원래는 요거였죠. 그래서 요걸로 놔두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막대 그래프와 다르게 히스토그램, 정성적 자료와 다르게 정량적 자료는 간격이 없어요. 막대 간의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격을 없애주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막대가 지금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막대 뭐 한 중간쯤 아무거나 아무 막대나 찍어보시면 이렇게 막대들만 4개의 점, 동그란 점, 그 속이 빈 동그란 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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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하면 이렇게 제 얼굴은 조금 위로 올리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계열 겹치기 마이너스 27%, 그리고 간격 너비 219%돼 있어요. 간격 간의 너비가 219%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0으로 해주면 0%로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막대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10하고 14 그리고 이제 10보다 아래에 뭐 0이 있겠죠. 원점이 이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요 30하고 34 이것보다 더 큰 것, 뭐 여긴 없는 걸로 나타나지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한 칸을 띄워놨고요. 이렇게 해서 한 칸 띄워놨고 여기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는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만약에 지금 두 번째 열 또는 아홉 번째 열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 행 그리고 여덟 번째 행을 비워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에서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만 해놓는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여기
저기 10하고 14 그리고 원점 사이에도 공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30하고 34 다음에도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 그리고 히스토그램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할 때는 두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도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구한다. 그래서 도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들을 한꺼번에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두 번째 마지막 함수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함수를 타이핑하고 난 다음에 엔터키만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가지고 막대 그래프, 즉 히스토그램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대 그래프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긴 한데 마지막에 그 간격 너비를 0으로 다 해주면은 그러면 막대들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연속적인 자료구나. 정량적 자료이면서 연속적인 자료이구나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 2개 했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